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11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전국에서 이제 많은 단체장들이 예결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네. 많이 만나고 계십니까? 네네네네. 예. 오시면은 보통 이제 지역 현안 예산 관련해서 거의 대부분 말씀하시겠죠? 정부 안에 빠진 부분이랄지, 신규 사업이랄지, 또 뭐 오랜 수건 사업이랄지, 뭐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제기하시는데, 일단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잘 들으면서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좀 넣어야 될 테니까요. 예. 예. 지난 6월에 가는 논의를 해봐야죠. 네, 지난 6월에 이제 선출이 되시고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예. 네네. 어떠십니까? 뭐 저 선출에 대한 인사도 중요합니다만은 장기간 그 뭐 홍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수혜를 입었는데. 네. 우선 그 이재민들 1호를 드리고 또 사상자 50여 명이 넘었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네. 피해도 조기 복구를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사전 사고로 대응 대책이 좀 철저해야 되겠다라는 그 촉구의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국회에서 선출이 됐는데 뭐 이거는 첫째는 지역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성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선출해 주신 여야 선배 또 동료 의원들께 이 자리에 들어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저도 그 민생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 삶에 좀 보탬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정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는 노력을 하겠다. 네. 어떻게 소금처럼 하겠다라는 말씀을 인사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수혜 말씀하셨고 지금 폭우 때문에 또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데 네네. 이분들을 위한 복구라든가 지원 바로 좀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또 네. 촉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정부를 이제 설득해야 되는 그런 뭐 조율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정부는 정부고 국회는 국회입니다. 정부는 네. 편성권이 있는 것이고 국회는 심의권이 있는 건데 정부 입장하고 국회 입장하고 다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여야 뭐 이렇게 50여 명의 예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이 각자 국민들 입장에서 지역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긴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야 간에 간사 두 분이 계시니까 이 간사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네.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 그 그중 조정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 그 피와 땀으로 조성된 그런 돈인데 헛도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의 생각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의원들 그 지혜를 좀 모아보는 역할도 또 제가 또 해야 할 일이고 네. 어쨌든 뭐 이번 21대 마지막 국회 예산을 통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갈망하고 있던 또 여야 간의 그 협치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네.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예산을 통해서 여야의 어떤 그 민생 우선 협치를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저희 또 작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 예산을 또 심의 심사하게 되셨는데 가장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쪽이 있으십니까? 한심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생 관련 예산이고요. 네. 특히 우리가 그 내년도 살림도 중요한 예산이지만 네. 한 발 더 나가서 보면은 지역 소멸 문제, 지방 인구 소멸 문제, 그 연계선상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 특히 이번 그 폭우로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는 그 기후위기 문제, 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준 메시지를 통해서 식량 위기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국가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답을 네. 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도 좀 일정 정도는 줘야 되지 않냐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심사하면은 야당은 불효불급한 예산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주장을 하잖아요. 네. 네, 저는 뭐 꼭 그것이 능사만 아니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삭감해야죠. 근데 반면에 네. 꼭 필요하고 급한 것은 또 저 나름대로는 애매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그 생각이기도 합니다. 불효불급한 예산, 네. 필요필급한 예산을 잘 가려보겠다. 네. 그리고 또 더더욱이나 그 가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농산어촌 그 소멸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그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조금이라도 좀 더 이렇게 예산이 더 투자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이런 산업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는 관심이 기대도 높습니다. 특히나 또 광주 전남 정치권 22년 만에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농산어촌 현장이 많이 바뀔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네. 좀 기대를 하면 될까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뭐 이렇게 22년 만에 광주 전남 철친 해결연쟁을 해서 광주 전남만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고 전국을 이렇게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지역과 관계되는 지역 특히 전남 광주 또 넘어서 호남 쪽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을 천천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기에 봉착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남 광주 나아가 호남은 항상 이 국익에 앞장서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은 없는데 적어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답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지역 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의 위기를 좀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투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지방소멸 대응 3법이라 해가지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역 농림업 발전 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좀 길죠. 일명 협치 모델법이고 또 하나가 그 농촌 지역 사회 서비스법인데 저걸 제가 만든 법 중에 지방소멸 대응 3법이라고 합니다. 네. 인구소멸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은 이미 발효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정부가 예산을 지금 지원 중에 있고요. 두 번째 협치 모델법은 금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어려운 농어촌 지자체하고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협동조합하고 협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성과 보상금에 대한 지급에 대한 근거도 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공이 어려운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상생하고 협치를 해서 결국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득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네. 그렇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고, 농촌지역 사회 서비스법은 상대적으로 농촌의 그 열악한 보건, 의료, 교육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법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현재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어 있고 법사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마지막으로 통과되면 제가 발의한 지방소멸 대응 3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동기부여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우리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쉽게 투입하기가 좀 어려워진 게 현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농어촌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뭐 산업 현장에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일인데
정부가 대응하는 그런 속도가 더뎌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법과 정책, 예산을 총동원해서라도 네. 속히 이런 제도 보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만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농가 인구가 약 24% 정도 감소한 걸로 나와 있고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은 약 12%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아주 심각한 문제죠. 농번기 때는 이 문제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화가제 뭐 이제 근로자 고용 제도를 이렇게 마련하긴 했지만 현장에서 필요로 한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하나는 그런 것들 그래도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일명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 메꿨는데 뭐 시도 때도 없이 그 단속을 하는 바람에 금년 그 농번기철에도 생산자들이 아주 곤욕을 치렀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정부가 좀 제가 숫자는 일일이 뭐 검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좀 유연성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단속을 하더라도 뭐 그 농번기라는 게 불과 뭐 한두 달인데 이걸 피해서라도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현장을 너무 모르는 그런 그 토본적인 탁상 정책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몰랐을 수 있겠네요. 예. 정부가 뭐 이민법을 고쳐서라도 이 문제를 항구적으로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하고 저도 그 법안을 지금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서삼석 의원의 지역구가 영암 무안 신안 지역입니다. 남해안 쪽 끼고 있기 때문에 남서해안 쪽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지금 임박해 있는데 그쪽 어민들의 분위기도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생명업과 직결된 문제인데 누구나 찬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폐기수입니다. 절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방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방류 자체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그 일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은 방류를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해서는 안 되지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책이 없어요. 일이 일어날 것을 가정을 해서라도 이런 사안에 대비하는 내년 예산에 좀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전혀 없다는 건가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본 어민들도 반대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는 왜 이렇게 관대한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방류해서는 안 되죠. 설사 그게 불가피하더라도 그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설사 방류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대응책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놔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뭐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남해안 쪽 예산 편성안이 넘어지를 않았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해당 장관이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답변을 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참 답답하네요. 지금 만약에 방류돼 버리면 정말 우리는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고 또 정부가 바다 이익이 아니라 인류 이익이죠. 그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확실한 대응을 정부가 해야 될 텐데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자, 앞으로의 좀 각오라든가 포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 7월 처음 동원했을 때 서민과 소수약자, 농축산인들 신부님이 되겠다라고 회의장에서 약속을 드렸어요.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지금도 제가 그때 당시에 드렸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정부 예산을 통해서 민생을 돌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내년 예산을 통해서 살펴드리겠다 또 살펴보겠다 하는 그런 작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물론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또 22년 만에 나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농도인 우리 지역, 농산어촌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지역이 어떤 변화가 올까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보고 나서 예산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희망이 있는 농산어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사 인터뷰 오늘 라디오와 유튜브로 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 돋보기 시간인데 오늘은 홍수 피해라든가 지금 비 피해로 만약에 피해를 받은 시민들이 계시다면 이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 만약에 이 비로 인한 피해가 있었을 때, 침수가 있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유튜브 라이브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인터뷰 오늘 구성 최은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규빈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라디오와 유튜브 8시 5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